네, 22대 총선 특별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매주 이슈타파를 진행하고 있는 울산 정가의 마당발, 울산매일신문의 스피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쓰셨고요.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슈타파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오늘 그 완결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결편이 나오면 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6시에 나온 출구조사 충격적이란 말이야. 네. 이 총평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출구조사가 나오기 직전에 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체 최종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민주당이 자기들이 최대한 197석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한 117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예상했던 건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네. 완전히 표가 다 집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참패, 참패. 윤석열 정부 여당의 참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압승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목소리를 낮출 필요 없어요. 예. 좀 활발하게 하십시다. 네. 아니, 이 좀 야심한 시간에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울산의 결과를 놓고 한번 보지요. 출구조사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3, 4가 굉장히 공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깜깜이에 접어들기 직전까지 네. 여론조사 공표가 있기 직전까지 그 울산의 여야 판세에 대한 자체 분석은 민주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이쪽 야권은 한 3대 3으로 봤거든요. 예.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래도 한 5대 1 정도는 간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여당이 생각했던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이제 3대 3으로 생각했던 건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있지 않나. 목표는 위로 잡아야 되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남구갑 같은 경우에 전은수라는 신인, 정치 신인의 돌풍이 예상보다 꽤 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한껏 고무됐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깨 보니까 꼭 그렇진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슈타파 시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울산의 남구갑이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한 만 표 이상 나오는 곳이거든요. 차이가. 여야가 한 10,000표 이상 벌어지는 한 10%포인트 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예측을 넘어서진 않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의 결집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요. 울산이 65.8%거든요. 좀 낮습니다. 지난번 21대보다. 21대에 울산이 전국 투표율 1등 했습니다. 66.2%. 1등 했습니다. 그 정도로 투표율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투표율 조금 낮았고요. 왜 낮다고 보십니까? 울산에 선거 쟁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뚜렷하게 지금 선거기간 13일 동안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느꼈지만 과거에 비해서 좀 조용한 선거였다. 이슈가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인물로 가거나 정책으로 가거나 선거가 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 남구갑을 빼고는 인물론이 부각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심판론, 여기서 심판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남구을에 김기현 전 대표를 심판론으로 어떻게 몰아붙이려고 해도 그렇게 또 상대가 좀 그랬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만큼 선거의 쟁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선거였다. 그래서 울산의 표심이 막 흥분을 하거나 과거에 비해서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동기부여가 좀 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울산은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었는데 그래도 동구는 지금 경합으로 나오고 있고요. 동구는 동구는 처음부터 좀 경합 지역이었고요. 격전지 중에 하나였고 특히 지금 3자 구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를 마지막까지 열어봐야만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출구조사에서는 그 권명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46% 네네. 정도로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자꾸 진행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사정까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북구는 뺏겼단 말이에요. 북구도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뭐 끝났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 뭐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나는데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자, 북구의 탈환 실패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슈타파 시간에 이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예, 했는데 예. 역시 북구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는 부분, 또 울산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라는 부분, 예.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여당이 이 젊은 후보나 뭐 새로운 인물을 내지 못하고 네.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 지역을 지켜왔던 후보를 똑같이 냈기 때문에 후보의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예. 큰 것 같고요. 네. 야권 단일화가 성공한 지역이기 때문에 북구에 좀 뭔가 집중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방문하고 뭐 다른 주호영 이런 분들이 또 뭐 지원 사격도 하고 했지만 예. 북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국민의힘의 선거 열기가 좀 많이 약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를 근거로 얘기를 하자면 박성민 의원이 현역 의원이 득표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은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그 다음 김상욱 후보 이런 순서로 나와 있더군요. 김기현 후보나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 한 지금 55.9에서 56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보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약진했고요. 받았다. 좋았고요.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직전까지 최병국 그리고 이채익 네. 이 두 분이 삼선식 해왔던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울산에서 가장 보수의 기반이 확실한 곳 이러면 역시 남구 갑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네네. 역시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젊은 정치인이 뛰어들어 가지고 지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변화의 바람을 일정 부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그 보수가 보수 텃밭이라는 곳을 무조건 네. 텃밭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좀 뭔가 앞으로 지역구 관리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좀 고차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역구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네. 여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했는데, 여론과 흐름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양문석이라든지, 김윤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앞서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여당의 참패, 네. 야당의 압승 이렇게 지금 일단은 네.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라든지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예. 이 두 분, 물론 두 분 다 뭐 경기도 수원하고 이쪽에서 안산에서 출마하신 분들이지만, 네. 선거 막판에 수도권의 민심을 흔들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다 당선권에 들어 있다는 것, 이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예. 이거 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특히 지금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떤 그 여야가 한번 싸워볼 만한 구도를 갖고 있다가 네.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상당히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온통 파란색 일색으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이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됐던 사건들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게 뭐 처음에 이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예.
이종석 호주 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슈였거든요. 이런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슈를 툭 터뜨려 가지고 네. 수도권의 어떤 그 보수를 굉장히 이탈하게 만드는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불러일으킨 것.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파 사건은 네. 사실은 이 꼬투리 잡기 비슷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대파가 잔파가 아니라 진짜 대파가 돼버렸는데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선거 전략. 예. 여기에 여당이 제때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김준혁, 양문석 같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끄집어낼 만한 이런 부분들을 덮어버렸다. 네. 거기에다가 선거 초반부터 막판까지 관통했던 의정 갈등. 이 의정 갈등의 문제, 의사 문제,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정부가 이런 의료개혁이나 이런 것에 정부가 하는 것에 지지한다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심에서 그것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이 사태가 조기에 매듭이 되지 않고 예. 계속 오랫동안 끌면서 해결 방안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로 예.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울산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그렇고 울산 그래도 선방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울산은 실제로 지금 선거가 예.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사실은 동구와 북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보면은 북구를 예.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울산에서는 그래도 좀 예. 선방한 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다음 이슈 타파 시간에는 이 뒷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네. 이제 울산에 우리 의원들 3사람, 4사람이 가서 서울에서 어떻게 울산 발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가 이런 네.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